네, 기초물리 13장은 전자기유도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게 보듯이 이제 기전력과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강의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보면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형 고리가 있습니다. 원형 고리가 지금 자석을 향해서 이렇게 싹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그러니까 그 고리, 이 원형 고리 도선이 지금 V의 속도로 자석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자석의 그 N극이 만드는 자기장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때 도선에는 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가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고, 아보가드로 수니까 대략 한 10의 23승계 정도의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들이 곳곳에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잘생긴 놈들만 좀 골라서 갖다가 붙여봤습니다. 이 각각의 전자들이 도선과 함께 V의 속도로 자석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이때 전자가 로렌츠 힘을 받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전자가 움직이는데 이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은 자기장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받는 로렌츠 힘은 QV 크로스 B가 되겠죠. 이때 전자의 전하는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제가 썼고, 이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 전하의 속도하고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V 크로스 B가 위쪽 방향,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고, 만약에 양전하가 움직인다 그러면 바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로렌츠 포스의 힘이고, 음전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전자와 같은 음전하가 움직인다 그러면 로렌츠 힘은 이 V 크로스 B의 반대 방향, 엄지손가락의 반대 방향으로 로렌츠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게 이제 전하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경우도 보면 자기장은 지금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V 크로스 B를 하면 이제 이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그 V 크로스 B가 형성이 되겠지만, 전자의 전하가 음전하기 때문에 얘는 그 왼쪽 방향, 사실은 지금 그래프는 제가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왼쪽으로 그렸지만 이 원궤도의 이 원형 고리의 접선 방향, 왼쪽 접선 방향으로 로렌츠 폴스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마찬가지로 이 전하도 마찬가지죠. 이 전하도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V가 정해지니까 로렌츠 힘도 이 원형고리의 접선을 따라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자는 어떤 방향으로 일주를 할까요? 원궤도를 따라서 오는데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겠네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도는데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가 가는 방향, 그러니까 전자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원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는 건전지도 없는데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석에 의해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건전지도 없는데 이렇게 전류가 도선에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면 전류가 왜 이렇게 흐를까요? 전류가 흐르는 거는 다 자기 때문이래요. 일렉트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렉트론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그 로렌츠 힘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간편하게 이제 직선 도선을 생각을 해보면 도선의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도선 안에 있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지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죠. 왼쪽으로 로렌츠 힘을 받으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로렌츠 힘을 받아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기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전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지금 로렌츠 힘을 받아서 전기장이 전이차가 생겨가지고 전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전이차가 높고 오른쪽이 전이차가 낮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전자가 받는 힘은 F는 QE, F는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고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로렌츠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전류는 전기장하고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 건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는 효과를 로렌츠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비균질 자기장의 도선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경우도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이 접선 방향으로 힘이 왼쪽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로렌츠임의 반대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전기장이 항상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로렌츠 힘 때문에 전기장이 매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때 그 로렌츠 힘이 전하를 한 바퀴 돌리는데 로렌츠 힘이 한 일을 계산해 보면 로렌츠 힘이 한 일은 얘를 선적분을 시켜주면 됩니다. 로렌츠 힘이 한 일은 로렌츠 힘 곱하기 이 적분 요소, 그 라인 엘리멘트, 선분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라인 엘리멘트는 원의 한 선분 요소고 제가 그 원의 접선 방향으로 DL로 했는데 사실 이 그림은 이 도선이 완전히 원형이면 전기장의 방향과 DL의 방향은 같겠죠. 같은 나란한 방향인데 제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살짝 이렇게 좀 엇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형 도선이면 DL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같을 테고 이 F라고 하는 게 로렌츠임 F는 전하량 곱하기 Q 곱하기 E가 되고 이때 이놈은 우리가 이제 Q 곱하기 그 전위차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E.dl은 전위차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부터 요 두 지점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을 보면 이 두 사이의 전위차가 이 전기장 곱하기 요 둘 사이의 간격 E 곱하기 D가 되듯이 요 놈을 한 번 일주시키면 전위차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 전위차를 우리가 QV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로렌츠 힘이 전하를 한 바퀴 돌리는데 한 일은 이 전하 Q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로렌츠 힘이 한 일은 이 전하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전하량 곱하기 V, 전압이죠. 전위차라고도 얘기하고 전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V라고 이 경우에 이제 쓰기보다는 제가 엡실론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엡실론을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힘처럼 느껴지는데 힘이 아니고 전위차에 해당됩니다. 전위차를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라 V 대신에 제가 엡실론이라고 쓰고 우리 이제 이 기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을 단위 전하당 한 일 이게 이제 그게 전위차인데 그 놈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고 기전력 엡실론은 전기장을 한 바퀴 일주시키는 선적분에 해당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로렌츠 힘에 의해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위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발생된 전위차를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로렌츠 힘을 좀 보면 로렌츠 힘은 QV 크로스 B가 돼서 V 크로스 B라고 하는 건 크기로 따지면 우리 이제 방향은 다 결정을 알죠. 크기는 QVB V하고 B가 만드는 사이값 그게 이제 세타라고 하면 그게 사인 세타가 되고 예를 들면 자기장과 그 V가 세타의 앵글을 이루고 있으면 B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이 속도의 수직한 자기장의 성분이 B 사인 세타고 그걸 제가 여기 기호로 B 이렇게 읽을 때 이제 패럴렐 이렇게 쓸게요. 비평행 이렇게 패럴렐이라는 기호를 써주면 그 패럴렐은 속도의 수직한 성분, 자기장이 속도의 수직한 성분만 로렌츠 힘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도 보면
그래서 이제 로렌츠 힘의 크기는 QVB의 패럴렐이고 방향은 이제 왼쪽 이 지금 원형 고리의 경우는 왼쪽의 접선 방향으로 계속 이제 로렌츠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자기장이 비균질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굉장히 휘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 도선의 고리가 완전히 원형 반지름이 R인 원형 고리면 이 비패럴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리하고 같은 평면에 놓여 있는 자기장 성분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이 자기적선의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고리하고 평행한 성분이 아니죠. 고리하고 평행한 성분이 아니라서 그 고리하고 평행한 성분이 바로 B 사인 세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실제 자기장하고 속도는 이제 세타만큼 90도가 아니라 세타만큼 벌어져 있을 텐데 그 중에 요 속도의 수직한 성분이 B 사인 세타, B 패럴렐에 해당되고 크기가 이제 B 패럴렐이고 그때 로렌츠임의 크기를 계산해주면 QVB 패럴렐이고 이놈은 뭐하고 같죠? 이 전기장의 세기,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가 하고 같겠죠? 그래서 F는 QVB 패럴렐이고 얘는 Q이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장의 세기는 전자의 속도, 전자의 속력 곱하기 자기장에서 도선고리 평면에 놓인 자기장 성분 V하고 B가 만드는 V의 수직한 성분, V의 수직한 자기장 성분이 전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얘가 완전히 반지름이 R인 원형 도선 고리인 경우에는 DL 라인 엘리먼트하고 전기장이 완전히 나란한 방향이니까 이때 로렌츠 힘이 도선이 올라가면서 전자에 작용하는 로렌츠 힘이 만든 성분은 E.dl이 되고 그때는 전기장 E 곱하기 얘가 이제 한 바퀴 도니까 dl은 뭐냐면 2파이 r이 되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로 해주면 코사인 0이니까 E 곱하기 그냥 단순히 2파이 r이 되고 이때 E는 V 곱하기 B 패럴렐 그래서 우리가 요게 기전력의 크기가 됩니다. 단위는 기전력은 전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전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볼트 전위차에 해당되는 거라서 볼트가 기전력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마치 건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으로 도선고리를 싹 움직이게 되면 도선고리에 전류가 이게 유도가 되니까 마치 여기에 건전지가 하나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지가 있는 것처럼 이게 전류가 흐르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인데 굉장히 너무너무 존경받는 그 유명한 실험 물리학자인데 패러데이가 어떤 발견을 했냐면 1831년에 제가 조금 전에는 자석은 가만히 두고 도선고리를 쑥 움직였더니 도선고리에 전류가 유도된다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반대로 그 도선고리 이 경우에는 솔레노이드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솔레노이드는 그냥 도선고리는 고정을 시키고 자석만 쓱 움직였더니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이제 패러데이의 발견인데 이러한 발견을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마치 뭐냐면 지금 패러데이는 어떤 발견을 했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도선고리는 움직이지 않고 자석을 도선고리 근처로 이렇게 가져가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사실을 패러데이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연찮게 발견을 했는데 이때 보면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로렌츠 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로렌츠 힘으로 설명을 하려면 로렌츠 힘은 QV 크로스 B가 로렌츠 포스인데 이때 로렌츠 힘이 이 전자가 로렌츠 힘을 받을까요? QV 크로스 B라는 힘을 받을까요? 이때 로렌츠 힘에서 이 V는 어떤 V였죠? 이 V는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고 전자의 속도입니다. 전자의 속도가 전자가 좀 정지해 있죠?
전자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전자는 로렌츠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렌츠 힘을 안 받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를까요? 이거를 그 페러데이가 보면서 로렌츠 힘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자가 흐를까? 그 이유는 바로 고리가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선속이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죠.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막 변하기 때문에 자기선속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그 페러데이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렌츠 힘을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매그네틱 플럭스가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그 페러데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페러데이의 전자기 요도가 뭐냐라고 하면 코일하고 자석 사이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이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일을 움직여도 되고 자석을 움직여도 되고 어쨌거나 두 경우에 모두 코일에는 전류가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자기 요도인데, 먼저 이제 자기선속을 한번 보면 자기선속은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데 이 단면적 A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자기장이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나타내져 있고, 이 자기장의 방향은 이 면의 수직한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자기장이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 경우에 이제 단면적 A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총량을 자기선속이라고 하고, 요 사선으로 가는 자기장 중에 그 중에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성분, 그게 바로 B 코사인 세타, 그 성분만이 이제 자기선속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자기장과 이 단면적의 스칼라 프로덕트, 그래서 단위 면적을 제가 이제 DA라고 하면 보통 면적의 방향은 면적의 수직한 방향, 화살표 방향이 면적의 방향이라고 하고, 면적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크기는 뭐 파이 r 제곱 뭐 이렇게 이거 원이면은 파이 r 제곱이라고 하죠. 면적의 방향은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자기선속 파이는 자기장과 이 단면적 간의 스칼라곱, 이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만이 자기선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놈을 모든 면적에 대해서 이걸 다 적분을 시켜준 게 자기선속입니다.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B.DA라고 하고, 이때 자기선속의 단위는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 우리 이제 테슬라 자동차 있죠?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 면적의 단위는 미터의 제곱, 미터 스퀘어가 되고, 이 테슬라 미터 스퀘어를 우리가 웨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선속의 단위는 웨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처럼 보면 우리 자기장과 이 면적을 보면 얘는 이제 B 크기로 따지면 BA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BA의 코사인 세타, 전체 면적의 A라고 하면 B.A는 BA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게 이제 지금 그 페러데이가 실험을 했듯이 그 단일고리가 아니라 솔레노이드, 촘촘히 감겨있는 코일, 솔레노이드가 n번 감겨있는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그 n번 감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그냥 감긴 가문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B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NBA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제 플럭스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량을 제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 자기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B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놈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놈이 0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경우 0이 안 될까요? 당연히 이 0이 안 되는 경우는 자기장이 일정하지가 않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요 시간에 대한 미분이 0이 아니겠죠. 혹은
단면적이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면 단면적이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해도 이게 0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있는 고리와 같이 자기장과 고리의 단면적이 계속 변하면 세타가 계속 변하면 그것도 세타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도 요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량은 0이 아닐 것입니다. 혹은 이들 셋 중에 어떠한 조합으로 이루어져도 항상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 그림처럼 A도 일정하고 세타도 일정하고 자기장도 균일하면서 방향도 일정하고 이 그림과 같이 아주 특정한 경우에는 자기선속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d, phi, dt 해주면 0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자기선속이 자석을 통과하는 고리처럼 고리가 비균질 자기장을 향해서 쭉 움직이게 되면 고리의 단면적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지만 자기장과 세타가 계속 변합니다. 그죠? 자기장과 세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러면 우리가 자석을 통과하는 자기선석, 도선 고리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통과할 때의 자기선석 플럭스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자석이 움직이거나 도선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페러데이 법의 전자기유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량,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력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치 유도 기전력은 뭐냐면 우리 고리는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였는데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유도가 됐죠. 그 전류가 유도가 됐다는 얘기는 전류에 전이차가 생겼다는 얘기고, 마치 건전지가 하나 생긴 것처럼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유도 기전력, 전이차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유도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놈은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자석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이제 마이너스 부호는 유도 기전력의 마이너스 부호는 다음 시간에 이제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자석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석이 많이 시간에 따라서 많이 증가하면 자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또 자기선속이 적으면 자기선속을 많이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음의 부호의 의미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이차가 생겨서 나타나는 전이차가 바로 기전력이죠. 기전력이 이제 로렌츠 힘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전기장에 의한 전이차가 생기게 되는 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 기전력은 로렌츠 힘을 받지 않더라도 이 페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 때문에 그냥 내가 전자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기장이 변하면서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기선속이 변해가지고 자기선속의 변화량 때문에 유도기전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페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놈은 로렌츠임이 만드는 기전력이고, 요 파랗게 된 부분은 뭐냐면 유도기전력, 로렌츠임이 만든 기전력이 아니고 페러데이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 의미는 다른데 결과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페러데이 법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페러데이 법칙이 뭐냐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유도 기전력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만든다. 혹은 자기선속의 변화가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 요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이제 패러데이의 발전기, 패러데이의 초기 발전기가 뭐냐면 이제 이게 자석, 말굽 자석 사이에 구리 도체 원판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원판에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발전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패러데이 디스크라고도 얘기를 하고 패러데이 발전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패러데이의 입장에서 전기가 그러면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한 건데 전이차가 발생을 한 거죠. 전이차가 발생했는데 그 전이차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지금 상황을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원판이 이렇게 각속도 오메가로 일정하게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아린 원판이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하고 이 경우에 이제 n이라는 지점에서 n'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이동한 앵글을 세타라고 하면 그 t 시간 동안에 얘는 이제 각속도 오메가로 돌았기 때문에 그 세타는 오메가 t가 됩니다. 그죠? 이 오메가 t가 되고 자기장은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 요 지금 두 원판과 도선 사이에 지금 이 전선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거기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다 이제 전구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인 경우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n과 n''이 만드는 부채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계산을 해보면 파이는 어떻게 되죠? b 곱하기 a가 요 부채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됩니다. 그 부채꼴의 면적이 a가 되겠죠. a는 부채꼴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전체 면적을 다 곱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요만큼의 면적만 부채꼴의 면적만 곱해주면 되니까 파이 r 제곱 면적 곱하기 2파이분의 세타 그만큼만이 요 부채꼴의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타라고 하는 건 이제 오메가 t가 되니까 세타를 대신에 오메가 t를 대입해주면 이 플럭스 부채꼴을 통과하는 자속은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2분의 1 br 제곱 오메가 t 2분의 1 br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채꼴의 면적을 그러니까 시간에 따르면서 면적이 싹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면적이 싹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플럭스가 점점 좀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1초 후에는 이만큼, 뭐 2초 후에는 이만큼, 3초 후에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플럭스가 점점 면적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이거로부터 기전력의 크기 방향은 나중에 하고 기전력의 크기는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니까 기전력의 크기는 2분의 1 br 제곱 오메가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이차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전류가 흘러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패러데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제 로렌츠 입장에서 보면 로렌츠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플럭스가 변해서 그 기전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구리 도체 원판에 있는 원판에 이제 전자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원판의 그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전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 원판 안에 있는 전자를 생각을 해보면 전자는 이제 전자는 이게 회전을 원판이 도니까 같이 회전을 하겠죠. 그 이제 이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요 지금 접선 방향으로 전자의 속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구심력이 작용을 할 텐데 전자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원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게 바로 로렌츠 포스입니다. 그래서 구심력이 작용을 하고 로렌츠 힘이 안쪽으로 전자를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전자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전류가 바깥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이 원판의 안쪽에가 전위차가 더 높고 바깥쪽이 전위차가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자는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원의 접선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형성이 되니까
이때 전자가 받는 로렌츠 힘의 크기는 QVB, V 크로스 B. V하고 B는 이 경우에 수직이니까 원판의 수직한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원판의 접선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니까 그 로렌츠 힘의 크기는 EVB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V라고 하는 게 R 오메가. 네, 각속도로 나타내주면 V는 R 오메가가 바로 이제 로렌츠 힘 E 곱하기 R 오메가 B가 됩니다. 이때 로렌츠 힘이 전자를 요 dr만큼 미소 변이만큼 이동시키는데 한 일은 dw는 f 곱하기 dr 이렇게 되겠죠. dw는 f 곱하기 dr이 되고 이때 f는 er, ebr 오메가의 ebr 오메가니까 ebr 오메가 곱하기 dr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로렌츠 힘이 전자를 그 0에서부터 R만큼, R에서부터 0만큼, 그러니까 0의 요 R만큼, 반지름 R만큼 이동시키는데 로렌츠 힘이 한 일은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R을 0에서부터 R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그 로렌츠 힘이 한 일인데 이때 패러데이 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크기는 이 경우에 이제 기전력의 크기는 로렌츠 힘의 입장에서는 기전력의 크기가 뭐죠? 단위 전하당 한 일의 양이 기전력이라고 했죠. 전위차가 그렇게 된다고 했죠. 단위 전하당 한 일의 양. 그게 얼마냐면 요 일을 0에서 R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죠. 이제 여기 전하량은 이제 2로 나눠줬으니까 BR 오메가를 0에서 R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 결과가 얼마냐면 2분의 1 BR 제곱 오메가. 아까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의 관점에서 계산한 전위차, 기전력의 크기하고 로렌츠 힘의 입장에서 계산한 기전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전자가 움직여가지고 도선을 자기장을 향해서 정지한 자석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전자가 로렌츠 힘을 받아서 그 전류를 발생시키는 효과나 전자는 그냥 정지시켜 놓고 자석을 움직여 가지고 도선고리의 전류를 유도시키는 효과나 사실은 같다라고 하는 게 전자기 유도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